세상의 온기를 느끼고 싶으세요? 네, 사주풀이가 따뜻하게 품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기 애는 이기적인 것인가? 입니다. 자기 애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최고고 이런 게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자기 애가 높으면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기적이라는 그 단어는 네. 나를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 자기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둘 다 근데 왜 좋은 나쁘다고 거네요. 할까요? 나만 생각해서 그런가? 그렇죠. 나만? 그거예요. 이렇게 모든 감정이 다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지나치게 나만 사랑해. 남들은 내 안중에도 없어. 그러면 이제 공주병에 걸렸다라고. 왕자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고통받는 거는 그건 네.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칼에 찔린 거는 뭐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내 손바닥에 가시가 더 아파. 맞아.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유아적인 이기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네.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심리치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너를 평가절하면 뭐가 생길까요? 부정적인 감정?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미움. 나를 계속. 미움, 분노, 슬픔, 열등감. 열등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생기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 만약에 딸내미가 네. 자기가 오물조물 해가지고 간식거리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걸 날 먹으라 준 거야? 아니면은 개 먹으라고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딸의 마음이 뭐가 생길까요? 열등감. 열등감. 아, 나는 음식을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네. 만약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게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게 평생 간다는 거죠. 어릴 때 상처는 오래 가니까. 오래 가요. 네네.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식이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칭찬을 못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네.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도 알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더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한 인색해요. 편이죠. 네. 예, 칭찬하는 것을 좀 껄끄러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칭찬, 내가 나한테 하는 칭찬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 뭐 오늘 그만하면 괜찮았어 라는 얘기를 내가 나한테 해주기만 해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수고했어. 예, 근데, 잘했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성찰을 강조를 해요. 맞아. 내가 잘못한 거. 자아비판. 그렇죠. 자아비판. 자아비판. 내가 나를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맞아. 너 이거 못했어. 그렇죠. 이거 왜 그러니까 안 했어? 잘한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이렇게 계속 반성을 하다 보면은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성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것만을 보다 보니까 생기는 게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형편없게 살지?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데려가실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빠졌다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냉담을 한 10년을 냉담을 했었죠. 그리고 심리학 공부하고 나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 자기 성찰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럼 다음에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자기 성찰인데 네. 우리는 너 그렇게 하니까 넌 죄인이야 라고 그래. 몰아붙인다는 거죠. 잘못했어. 뭐 그렇죠. 그거는 학대예요. 학대. 가톨릭 교회 안에 그런 학대적인 성향이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네. 다 내 탓이라 그래 또. 그런데
이런 학대를 하는 것을 신심이 깊다라고 또 주변에서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문제는 자기 학대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불안증.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데려갈 리가 없어. 그런 마음이 깔려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은 네. 생기는 게 우울증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내가 날 싫어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누구한테 사랑이나 받겠어? 네가 한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빈정거리는 소리들이 꽉 차 있는 상태가 그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자기 원상하라 그러면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애는 내가 나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열등감 때문에 죽어가는 거의 이렇게 불씨가 꺼져가는데 네. 자기애는 거기다 휘발유를 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끔. 그래서 너무 열등감이 많고 네. 너무 자기 비하감이 심한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네.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괜찮았어. 오늘 잘했어. 괜찮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칭찬해줘야 돼.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좀 약간 뻔뻔스러워져야 돼요. 자기애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네. 너무 신경 과민이에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것만 찾느라고. 그래서 약간 뻔뻔스럽게 사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네. 이게 내적 관계하고 외적 관계는 그 연장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나를 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 이게 심리학에서의 절대 법칙입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열등감. 예. 그런 이제 병적인 자의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자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옷을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내가 이쁜가 봐. 이게 공주병이에요. 병적인 자의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나 말 잘하나 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게 왕자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치인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왕자병인데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나는 니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꼭대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 반면에 네. 남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눈치 보고 막. 그걸 이제 무수리병이라고 그러는데. 무수리병.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거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생기는 신체적인 그 동작 중에 하나가 손발이 같이 나가. 그렇죠. 손발이 같이 나가. 이런 어색한 경우들이 거죠. 있어요. 예. 어색해. 긴장해서. 예. 그리고 안 떨어뜨려도 될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실수를 갖다 많이 하는 것이 병적인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적인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네. 마이크 공포증이 굉장히 심해요. 카메라 공포증. 아. 네. TV에 절대로 못 나가요.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질 못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사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얘기 굉장히 잘하다가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딱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병적인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빛나자매님은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카메라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네. 예. 공주에 가까워요. 니들이 지금 아니면 내 이쁜 얼굴 언제 보겠어? 라는. 예. 많이 보세요. 예. 좀 그래서 그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왕자병, 공주병들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야지 TV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네네. 잘난 모습을 봐라라고. 네네. 근데 만약에 그 병적인 자의식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예. 제가 다른 신부님들 중에 그 굉장히 말씀을 잘하신 신부님들 보고 TV에 좀 나와라. 이 평화방송 나와서 좀 강론 좀 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나간다 하는 분들. 그게 병적인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신부님은? 네? 저는 왕자병이 있어요.
황제병보다 대항병이라 해야지. 좀 많이 발화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네. 반대였어요. 오. 제가 그 병적인 자식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했어요. 거짓말.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제일 신학교 다닐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부제 때였는데 네. 부제 때 신학생들 앞에서 강론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 입방에 가서 동창한테 네. 야, 나 포도 좀 주라 그래서 와인을 미사 때 쓰는 거를 이만큼 한 잔을 다 마시고 그리고 나서 강론을 했어요. 진짜요? 네. 우와. 그 정도로 이렇게 숫기가 없었고 그리고 첫 번당에 새 신부가 돼서 첫 번당 나와서 첫 강론을 하는데 네. 신자들이 꽉 찼는데 네. 정말 눈앞이 하얗더라고. 사람이 안 보이고 눈앞이 하얗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어머. 근데 손까지 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붙잡고서 그냥 더듬더듬 읽고 끝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의 신부님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전혀 다르죠. 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네.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상담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네. 보고 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제일 컴플렉스 지금도 떠오르는 게 뭐냐. 제가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네. 우리 집이 조금 잘 살았어요. 네. 옛날에. 그래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나가게 된 거예요. 네. 유치원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보고 성남아 너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친구들이 안에서 노래 부를 때 너는 사탕 먹고 있어 그랬어.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야. 내 친구들이 다 스튜디오 가서 노래 부르는데 저는 스튜디오 밖에서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사탕 빨고 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했다. 그날 이후로 난 노래를 못 부르는구나 라는 게 컴플렉스가 생겼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글도 못 썼어요. 너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니? 라는 말을 들었어요. 진짜요? 네. 누구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그리고 말도 좀 이렇게 잘 못해서 말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꽤 오래 갔어요. 꽤 오래 가다가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난 신부 되면 강론을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 상담가가 알려주고 내 자의식을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불러준 데가 평화방송이었어요. 평화신문에서 글을 써달라 그러고 글 못 쓰는 나한테 평화방송 TV방송에서 상담 프로 해달라고 불러줬어요.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주변 분들, 특히 선생님,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칭찬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뭐든지 다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잘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 돈도 안 되는데 그런 거 왜 하니? 이따위 얘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꼭 칭찬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라고 네. 북돋아 주세요. 신부님, 자기 지역 성당이 아닌 다른 성당에 나가면 죄가 되나요? 타 지역 성당은 친정과 가깝고 신자들의 분위기가 밝아서 더 좋습니다. 인사도 잘 받아주고 주일미사 대수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 성당에 꼭 나가야 할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네. 사람을 보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러긴 참 어렵죠. 어렵죠. 예. 우리가 밥 먹으러 식당을 가는데 식당의 직원들이 불친절해, 냉랭하고 음식도 맛이 없어. 그럼 가겠어요? 다음엔 안 가죠.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종교는 쉼터이고 식당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은 빵이라 그랬잖아. 네. 우리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빵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빵집의 직원들이 냉랭해. 서로 사이도 안 좋아. 네. 그런데 가서 끼어 있으면은 같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내 취향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다니셔도 돼요. 어차피 교정은 거기 있기 때문에 네. 교무금은 거기에 내셔야 되는데 행정적인 교회법상의 어떤 혼배니 유아영사니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해야 되지만 평소에 미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성당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성당이 있어요. 명동성당. 명동. 네, 명동은 신자 수에 비해서 미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10배라고 합니다. 다 명동에 오는 신자들의 특징은 네. 미사 끝나면 다 서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 혼자서 편안하게 미사 보고 싶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이 있는데 취향이죠. 내가 싫은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억지로 가서 억지로 이렇게 신자 노릇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그럼 판공성사는요? 판공성사는 내 교적이 있는 본당 가서 봐야 돼요? 판공성사는 그렇죠. 자기 본당 있는 교적. 어쨌거나 꼭 그 자기 지역 성당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마음이 끌리는 데를 가셔라 라는 그쵸. 말씀인 거죠? 본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본당 신부님들이거든요. 본당 신부님들이 강론을 잘하시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신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은 신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신부를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자들도 불친절한데 신부도 불친절해. 그러면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 네. 한 본당을 키우는 거는 그 본당 신부가 누구냐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당에 괜찮은 신부님이 있다 그러면 다른 본당 신자들이 그 본당 가서 미사를 다 봐요.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새로운 본당 신부님이 너무너무 아니야. 너무너무 갑질을 하고 진상이야. 그럼 그 신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맞아요. 할머니들만 그 자리에 있어. 먼데 가기 힘드니까 나가던 본당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예, 본당 신부님이 제일 중요한 책임자예요. 본당 신부님들의 아주 큰 역할. 큰 역할이죠. 필요합니다. 정말 개그맨처럼 재밌게 하시거나 나는 그런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신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거나 꼭 말을 잘하고 뭐 재밌게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신부님 자체가 정말 진중하고 따뜻한 분이면 신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사주풀이 맞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 아시죠? 궁금한 점, 답답한 점, 상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괜찮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